안녕하세요. 2026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소식들 지금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네요. 네,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키워드가 상호 존중이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처럼 현중 정서가 강한 분위기에서 이런 메시지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이라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립이 과연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불필요한 대립보다는 실리를 챙기면서 관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실리라고 하면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크겠군요.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거군요. 네,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과거 문제를 매듭 지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네요. 네, 장동혁 대표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당 이름까지 바꾸면서 쇄신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당에서는 바로 너무 늦은 사과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게 민심을 얻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이어진 갈등인데 잠시 멈춘다는 소식도 있네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 말이죠. 네, 4년 넘게 이어졌죠. 일단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위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여당이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건데요. 과연 여기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장중에 4,600선을 돌파했다고요?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 막상 주변을 보면 내 얘기는 아닌데?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죠.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K자 성장이거든요. K자 성장. 들어는 봤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알파벳 K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한쪽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모양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은 글로벌 AI 붐을 타고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이게 K의 위쪽 대각선입니다. 그럼 아래쪽 대각선은 뭔가요? 바로 그 외에 대부분의 내수 기업들,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가게죠. 실제로 어제만 해도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3배나 많았어요. 와, 3배나요? 네, 지수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 가려진 대부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K의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수는 오르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구조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정부가 메가 FTA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데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예전에는 FTA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비용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생존의 문제요. 네. 미국이 관세로 압박하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값싼 생산지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랑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자. 일종의 우리 편 만들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국제뉴스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싸움이 정말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 다음 행보가 더 노골적입니다. 어떤 행보인데요? 미국이 바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를 미국 정유사를 통해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와, 이건 뭐 대놓고 석유 때문에 잡았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물론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법정에서 자신은 납치된 거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이런 자원 경쟁이 남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린란드는 얼음 밑에 엄청난 양의 희토류와 원유가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이자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제2의 알래스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면서 얼음의 땅이 순식간에 지정학적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유, 희토류, 결국 아시아에서도 터졌군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보복카드를 꺼냈다고요. 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반발해서 희토류를 포함한 첨단 산업물자의 대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카드네요. 그렇죠. 당장 일본의 반도체나 배터리 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다. 네, 한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도 일본,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에게도 언제든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경제 국제 분쟁의 중심에 결국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AGI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는데 이게 2028년이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죠. 우리가 쓰는 챗 GPT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하던데요. 대체 AGI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특정 작업만 잘하잖아요. 그렇죠. 반면 AGI는 거의 모든 지적 영역에서 인간 전문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죠. 생각하는 기계라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실제로 국내 개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로워요. 80%가 10년 안에 내 직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일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신호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대체된다는 공포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미래에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에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누가 AI라는 도구를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AI 지휘자, 표현이 와닿네요. 그럼 올해 AI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을까요? 월드 모델이나 피지컬 AI 같은 용어들이 있던데요. 그것도 AGI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입니다. 월드 모델은요, 간단히 말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 같은 걸 이해하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세계를 이해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AI는 공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고 공이 떨어진다고 묘사하지만 월드 모델 AI는 공을 살짝 밀면 아, 저건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서 깨질 것이다라고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리고 그 능력을 로봇 같은 물리적인 실체에 결합한 게 바로 피지컬 AI고요. 정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시네요. 이번엔 우리 실생활과 더 밀접한 에너지 분야를 한번 보죠. 대기업들이 탈환전을 외치고 있다고요? 전기는 그냥 한전에서 쓰는 거 아니었나요? 오랫동안 그게 상식이었죠. 근데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은 많이 내렸는데 한전 전기 요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자 기업들이 이럴 바에 우리가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더 싼 전기를 사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한전의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네요. 한국 조선업계가 불황 속에서도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했는데 한국의 수주량은 오히려 늘어서 시장 점유율이 22%까지 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특히 LNG, 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산 가스 대신 다른 곳에서 가스를 사오려니까 그걸 실어나를 배가 엄청나게 필요해진 거죠. 그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게 바로 한국이고요. 맞습니다. 올해 최대 5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까지 나옵니다. 잠시 숨을 고를 겸 문학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K-컨텐츠의 힘이 이제는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실제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인데요. 방송에 나온 셰프들의 식당 예약 건수가 방송 후에 무려 3.5배나 늘었다고 해요. 3.5배요? 대단하네요. K푸드에 대한 관심을 실제 국내 식당들의 매출로 연결시키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한류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는 언어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해녀, 선배, 라면 같은 한국어 단어 8개가 새로 등재됐다는 소식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들인데요. 맞아요. 이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세계인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공식적인 영어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문화가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정책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타는 대중교통,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 희소식이 있군요. 네, 기존의 K패스가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는데요. 혜택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이용하면 16번째부터 타는 모든 요금은 전액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전액이요? 잠깐만요. 그럼 16번째부터는 사실상 공짜라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통근, 통학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고요? 네, 월 최대 20만 원을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이제 특정 신청 기간 없이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굴직 촉진 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이네요.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요? 네, 마을 세무사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위촉한 세무사 300명이 국세나 지방세 관련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해요. 무료로요? 네, 심지어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 같은 행정 절차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지 모르는 AGI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석유와 희토류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들의 원초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술은 저 멀리 미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데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은 수백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식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복잡한 문제를 풀어줄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인간적인 과제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